네, 오늘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양도의 형식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매매한 것으로. 그러니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니까 매매한 것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2018년 2월 8일에 아내에게 현금 6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 이제 6억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10년 합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10년 내 다른 재산을 증여받을 수 없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후에 2014년 6월 3일에 5억 원의 취득을 했는데 2019년 시가 6억 원으로 오른 건물을 이제 아내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내가 이제 증여를 받는 것, 즉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는 아내가 양수한 것으로 하는 그 매매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그 A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2019년 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돼요. 왜 그렇죠? 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증여세 배우자 공제는 있으나 이미 현금 뭐 있죠? 현금 6억 원 증여할 때, 그죠? 여기 보시면 현금 6억 2018년에 증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건물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다른 공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때 약 1억 2천만 원 증여세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양수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 매도한 걸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즉 A가 아내에게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한다라고 이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5억 원에 취득한 건물을 5억 원에 양도하는 거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네요. 그죠? 왜? 5억 원에 취득했었다 그랬잖아요. 이 5억 원에 취득한 거 5억 원에 양도한다, 매도한다 라고 했으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납부할 양도세는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뭐 부당의 계산 모임 적용될 것. 부당의 계산 모임 뭐예요? 특수관계자 간에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면 예,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저가,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뭐 이런 거에 만약에 걸리면 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고려하지 않고요. 증여세 부분이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5억 원에 취득한 건물을 5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했으니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로 한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라는 이런 것도 이제 배웠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면 A가 아내에게 5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시가 6억 원과 대가 5억 원의 차익인 1억 원은 시가의 30%는 1억 8천만 원이나 3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즉 그 전에 현금을 6억 원 증여했던 사람이 그 후에 시가 6억 원으로 오른 건물을 이전하려고 할 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왜 증여를 하면 그대로 증여세가 과세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6억 원 이미 공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양도한 것으로 하니까 양도소득세도 없고, 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했으니까 양도세도 없고, 지금 시가대가에서 뺀 거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된다는데,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거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그럼 바로 이거네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를 추정을 한다는 거. 물론,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 증여세 다 안 나오게 하는 그렇게 거래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특수관계자 간에. 특히 통상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제값을 주고 양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제3자 전혀 다른 제3자에게 만약에 양도를 했다면 제값을 주고 매매를 할 테지만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양도를 하는 경우 매매 형식을
빌려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우자 등의 양도하면 일단 증여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이니까 실제로 매매를 했다 라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입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나 부모 자식 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각종 금융 증빙 자료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구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정이다, 추정.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자산을 양도했다라면 증여한 걸로 추정을 하고, 그것이 정당한 거래였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그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